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동영상 올린 동영상에서 보면 이제 뭐 MLE, 맵 이런 것들을 막 올렸죠. 뭐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지안 추론이 뭔지 뭐 이런 걸 설명했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요, EM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EM 알고리즘은 근본적으로 이제 베이지안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지안 추론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실무에 적용했던 어떤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뭐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하시는 걸 감안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EM 알고리즘 언제 쓰는 거냐 하면 이제 컴퓨터상에 문서가 많이 있어요. 문서, 도큐멘트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요구사항에 가장 근접한 문서가 어떤 것이냐, 그거를 찾아보자 라고 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 EM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이죠? 통계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단골로 등장하는 알고리즘이다. 베이지안 확률을 이용한다. 뭐 이런 거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이지안 확률을 이용하는 응용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떤 게 나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문서냐를 뽑아주기 위해서 어떤 돌리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꽤 아이디어가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볼게요. 만약에 뭐 1000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단어를 갖다가 이제 8개 단어가 뭐 나타나는 뭐 횟수가 대충 요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뭐 그때 이제 어떤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구성될 때 가만히 보면 보세요. 스파게티, 피자, 피클, 이거는 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근데 스파게티, 짬뽕, 뭐 피클, 단무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 뭐 이태리식, 요거는 진짜 짬뽕식이네. 그래서 이럴 때 문서 D1이 나올 확률이 D2가 나올 확률보다 좀 큰 게 더 맞지 않나요? 그죠?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는 D2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D1이 그래도 뭔가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좀 이렇게 뭔가 차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처음에 EM을 만들게 된 원인, 그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슬라이드 볼게요.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제 이거 갖다가 그냥 확률만 계산하면요, D1은 스파게티, 피자, 피클 각자 따로따로 나오는 독립적으로 뽑는 거니까 계산 곱하기를 하면 확률이 이렇게 나오고요. P2도 이렇게 나와요. 확률이 같죠. 그 문서의 모습만으로 보면 문서 1번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깝고 뭔가 그런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확률적으로만 보면 같은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스파게티를 뽑았다면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나올 확률들은 좀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그죠? 피자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서나 적합한 걸 찾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보면 조건부, 이것이 나왔을 때는 뭐 어떻게 된다는 이런 조건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조건부 독립 가정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쓰는 알고리즘이 EM 알고리즘이에요.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요거 뭐 구구절절 설명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헷갈리시니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가 나한테 적합한 문서인지를 알기 위해서 단어나 연관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EM 알고리즘을 처음 만든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서를 뽑을 때 임의로 그냥 보기에서 무조건 뽑는 것보다는 주어가 있는 것, 목적어가 있는 것, 그 주머니를 따로따로 두고 거기서 이렇게 알아서 뽑으면 주어는 주어에서 뽑고 뭐 수로는 수로에서 뽑게 되면 뭔가 문장도 잘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토픽을 나눠가지고 뭔가 뽑으면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요게 시작이었어요. 별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서의 확률은 그 토픽이 선정될 확률에다가 그 토픽에서 그 단어, 여기서 뭐 단어들이 뽑힐 확률을 곱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토픽에서 문서. 요거는 문서는 여러 개 단어로 구성되니까 토픽에서 단어가 뽑힐 확률을 쫙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물론 단어가 뽑힐 거는 서로 그냥 독립적으로 뽑기 때문에 조건부 독립과정이라고 얘기하죠.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보면 이해가 돼요. 이론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예는요, 앞에 어디서 갖고 온 건지는 설명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예를 발췌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보면 문서가 있었어요. 문서가 이제 D1, D2, D3가 있는데 토픽을 갖다 두 개로 이제 가정을 이건 가정 나중에 없어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두 개로 가정을 했어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 볼게요. D1은 T1, T2의 비율을 보면 스파게티 피자 이거는 뭐냐면 T1의 대표적인 문서다. 아마도 T1은 이태리 음식을 대충 무리 쪘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근데 D2는 뭐 섞여 있으니까 뭐 T1, T2가 0.0 반반씩 섞여 있다. D3는 T1과 T2가 그 전부 다 T2에서만 나왔다. 아마도 T2는 뭐 중국집이 되겠네요. 그죠? 뭐 대표 문서다. D4도 뭐 섞여 있으니까 뭐 대충 0.0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그냥 expectation 기대치를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문서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 문서가 T1, T2에서 뽑혔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이 T1의 대표 문서고 T2의 대표 문서라는 걸 이렇게 그 설정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야, 이거 만든 사람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신기하죠.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나보면 알아요. 설정했어요. 이거 그냥 임의로 하는 거죠. 자, 설정한 상태에서 이제 계산해 보죠. T1이 나오려면 T2는 일단 0.5죠. 두 개 중에 하나씩 뽑는 거니까 이건 이해가 되셨죠? 자, 봅시다. T1에서 스파게티가 나올 확률. 자 볼게요. T1에서 스파게티가 나올 확률은 한번 볼게요. 모든 T1 문서의 단어 개수에서 T1 문서에 나타난 스파게티 개수. 자, 볼까요? 자, 모든 T1의 단어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요걸 볼게요. 모든 T1 단어 개수는 다 단어 개수가 몇 개요? 자, 요거 T1에서 나온 거니까 T1은 요거랑 요거 두 개네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도 T1이 있네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서 세 개. 여기서 세 개. 여기서 세 개. 세 개가 이렇게 그 전체 T1에서 나온 단어 개수죠. 여기다가 T1 문서에 나타난 스파게티 개수. 스파게티는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1에 하나, 0.5에 하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요 감이 쓰시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T1이라는 여기 우리 가상한 거죠. 토픽수라고 해서 토픽이라고 해서 가상을 해서 T1에서 스파게티를 뽑을 확률은 우리가 전제를 요렇게 핵심으로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이걸 계산을 쭉 하고 나면 0.25가 나오죠. 똑같이 T1에서 피자를 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0.25. 여기도 0.25가 나오는 게 당연히 0.25가 나오겠죠. 보세요. 피자는 어떻게 돼요? 자, 피자. 여기 1, 3 곱하기 0.5. 그 다음에 3 곱하기 0.5. 그죠? 거기서 피자가 나온 건 요거 두 가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 스파게티랑 같은 거죠. 피클도 뭐 거의 같겠죠.
그죠? P권은 한 군데만 나왔으니까 좀 작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런 개념으로 똑같이 해서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쭉 하시면 T 안에서 각자의 단어가 나올 확률들을 쫙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했죠. 그러면 똑같이 T2에서 나올 확률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하죠. 컴퓨터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리를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계산해서 T2에서 뭐 이런 것이 다 나올 확률들을 또 다 계산을 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구성하는 것을 T1, T2 나다 가정하고 T1, T2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을 지정한 다음 상태에서 이걸 계산을 한 거죠.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는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에까지가 이제 한 바퀴 돈 거죠. 한 바퀴 돌고 났으면 이제 다시 계산을 해야죠.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제 앞에 거 계산을 근간해서, 자, 문서 D1에서 T1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죠. D1은 T1에서 D1, 요것이 D1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기 옆에 공식이 있어요. 요것이죠. 그럼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온대요? 자, T1분의 D1. T1분의 D1. 요거 맞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D1분의 T1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식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T1에서 P권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T1의 P스파게티.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 앞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럼 쫙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죠? 요것도, 여기 있죠? 요것도 똑같이 해서, 요것도 우리가 요 앞에 대해서 계산한 것들이에요. 계산 곱하면 되죠. 요것도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다 나왔죠? 그죠?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요거를 계산하면 되죠. 요거를 계산하면 요렇게 되죠. 자, 그럼 자 보세요. 그럼 똑같이, 그래서 D1에서 T1이 나올 확률은 계산이 나왔어요. D1에서 T2가 나올 확률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쵸? 나와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100분율로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는 게 두 값이 이리로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합천 교본의 분수로 나눈다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앞 페이지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요 값들을 다 구했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이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값, D 안에서 나오는 T1과 D 안에서 나오는 T2 값을 구해가지고 이걸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죠. 그럼 D 안에서 T1과 T2가 나올 비율이 구해지죠. 똑같이 하면 D2에서 D3에서 D4에서 나올 확률들이 다 이렇게 구해지죠.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이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D1에서 T1, T2의 비율을 그냥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잡았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 계산을 하고 요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요거 계산을 하고 요거 계산을 하고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나니까 그 D1에 대한 T1, T2의 비율이 바뀌었죠. 보이시죠?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바뀐 걸 갖고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앞에 한 것처럼 똑같이 PT1, PT2 계산을 하는 거죠. T1의 스파게티 쪽 그러시죠? 이거를 쭉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럼 보세요. 그 2단계까지만 계산했다고 치고, 여기까지 계산했다고 치고, 요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문서 1이 나올 확률과 문서 2가 나올 확률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문서 1이 나올 확률은 요 앞에 공식에 의해서 설명했었죠? 요렇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요거는 앞에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요걸 갖다 계산하려고 하면 D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T1 곱하기 T1의 D1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쫙 곱해야죠. 그죠? T2에, T1에 쫙 곱하고, T2 간 다음에 또 쫙 곱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계산한 거, 그건 쫙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서 D1이 나올 확률은 요거, T2가 나올 확률은 요거. 자, 그럼 볼까요? 직관적으로 볼 때, 아까 보면 D1이 T2보다 좀 더 현실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확률이 같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보시면, D1이 확률이 좀 더 커졌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다가 이터레이션을 갖다가 지금 이걸 정하고 계산하고 또 이걸 정하고 계산하고 하는 거를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무한정 계속 갔다, 무한정은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 파라메타의 값의 변화가 어느 기준 이해할 때까지만 반복하게 되면요. 이 어떤 요 D1과 D2, D3, D4에 대한 확률이 있잖아요. 달라져요.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문서가 좀 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하는데, 자, 잘못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문서가 있고 이 문서가 있을 때 이 문서가 좀 대표적인 문서고 요거 좀 이상한 문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딱 정하는 거죠.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토픽은 정해놓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계산값을 갖고서는 요거를 딱 구하고요. 요거 둘을 구하죠. 그 다음에 요걸 구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비율을 맞추면 요 비율을 갖고 또 다시 계산을 똑같이 하고 계속 반복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D1, D2, D3, D4가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직관적인 그 걸로 계산했을 때는 동일한 확률이 나오지만 EM 모델을 갖고 계산을 하고 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좀 더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EM, expectation, 앞에도 expectation하고 maximization, 요것도 expectation, maximization 반복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서를 찾는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보면 이 베이지안 확률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T1, T2라는 토픽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이걸 갖다가요, 실무에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무에서는 아마도 문서가 아마 수천 개, 수백만, 수천 개의 문서가 있고, 어휘도 100만 가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픽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내가 원하는 문서를 골라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EM 알고리즘이 기여한다,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거 동영상이기 때문에 핵심 되는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터레이션을 2번까지만 하고서는 문서도 1, 2만 비교를 했지만요. 3, 4까지 다 비교를 해도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D1, T2만 비교를 해도 D1이 더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를 D1이 D2랑 원래 같았었는데 지금 높아졌다라는 거를 눈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반복되고 나면 이게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지안 추론이라고도 하고 베이지안 확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베이지안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좀 그거 갖다가 실무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공식들이 좀 많아가지고 헷갈리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두 번만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